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외격 중에 일행 듣기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외격 중에 이 종화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격은 이 자평진전은 그 재관 인식과 살상겁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8개의 스탠다드한 그 표준화된 격을 정격이라고 그러죠. 이 정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외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격은 일종의 예외적인 격이고 특수한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지난 영상에서 이 외격 중에서 일행듣기격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격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놓은 것은 이런 외격 중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았다. 그런 의미에서 잡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종합격 또는 화기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간이 천간합을 함으로써 화죠, 변하죠. 정인 목으로 변하죠. 이럴 때 목의 기세를 종해야 된다는 거죠. 목의 기세를 존중해서 그렇게 목의 그 화한 기를 따라가야 사두가 부드럽게 되고 이른바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간의 그 합화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 종합격은 일간이 천간합을 해서 변화된 그 오행 기를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변화된 오행에 종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격을 알려면은 그 전제로 천간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권의 4절, 5절에서 천간합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천간의 합을 이렇게 천간 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합은 하였으나 변화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합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합반 또는 기반, 이렇게 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간이 합을 하면은 일간이 이렇게 합반, 기반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이 합을 하면은 합을 하지만 불합이다. 그래서 합이 불합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천간 합을 합반,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일간이 합을 했을 때 일간이 기반된다, 합반된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합의 불합의 대표적인 것이 일간 합이죠. 그리고 합을 해서 두 번째는 변화하지 못한 건데 세 번째는 합을 해서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임 합을 해서 목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임수 일간이 수가 아니라 목 오행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이 합을 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일찍이 유백운 선생이 에, 정의를 내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일권에서 이 천간합을 다룰 때 합의 원리와 합화의 뜻만 이야기를 했어요. 합화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이게 다룬 건데요. 이게 유백운 선생이 합을 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진가로 나누는데 일간이 합을 해서 변화되려면은 일간이 고약하다고 그러죠. 고독하다. 일간의 우후 세력, 도와주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죠. 근이 없고요.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야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에, 도와주는 근도 없고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서 아주 약하게 됐다. 일간이 약하게 됐으니까 변화한다는 얘기죠.
일간이 근이 있고 도와주는 세력이 있으면은 합을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변화되지 않으면은 합이 불합이 되는 거죠. 일간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이 합을 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근이 없고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겁의 세력이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이 화신이 유효해야 된다. 화신이란 뭐냐? 정님 합하면 변화되는 신입니다. 합을 해서 목으로 바뀌죠. 목이 즉 화신입니다. 이것을 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보통 화신 또는 원신 이렇게 표현하죠. 이 화신이나 원신이 힘이 있어서 힘이 남는다는 거죠. 여분이 있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임 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합목이니까요. 목월달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인월달이나 묘월달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진월달은 아닙니다. 반드시 인월달이나 묘월달에 태어나야 되고 또 이렇게 정임 합 그러면은 천간으로 이렇게 목 오행이 떠야 돼요. 간목이나 을목이 이렇게 천간에 투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월과 또 그 화신이 천간으로 투관이 되면은 이 화신이 힘이 넘친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효하죠. 세 번째는 진을 만나야죠. 등용을 해야죠. 이렇게 적천수는 지지를 표현할 때 이 띠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은요, 용이 되는 것이죠. 용띠니까요. 띠와 조금 어긋나는 것이 이 6월달, 즉 닭월달인데요. 적천수에서는 닭을 봉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정확하게 어, 11개의 지지가 띠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지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요, 정임합해서 일간이 고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이 없죠. 여기 지인에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묘구의 근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이걸 지인은 등용 차원에서 이 지인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인을 제외하면은 근이 전혀 없는 거죠. 임수는요. 그리고 인성이나 비겁도 전혀 없죠. 그래서 임수일가는 매우 고독하고 약하다. 우군 지원 세력이 없고 힘이 약하다.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됐고요. 이 화신 또는 원신이 정임 합이니까요. 화신이나 원신이 목인데요. 그래서 목월달에 태어났고요. 또 천간에 목이 이렇게 투관이 됐어요. 예, 그래서요. 이 화신이 충분히 힘이 넘친다. 그리고요. 등용을 했죠. 그래서 일간이 정화를 만나서 목오행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정임합해서 목으로 제대로 변했다는 거죠. 이게 가짜는요. 이게 거짓 가짜인데 이게 가짜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 충족 요건을 완벽하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 가짜라고 합니다. 이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못한 경우를 이 거짓 가짜를 쓰죠. 이것은 종격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제격, 종사격 등에서도 제대로 종했느냐, 그 요건이 조금 부족하냐, 그러면 그 경우는 가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진화, 가화 이렇게 하는 거죠. 변화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일간이 근이 있거나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은 이 고약하지가 않죠. 외롭고 약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요건이 그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요거거든요. 일간이 이렇게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화가 아니라 갑기 합을 해서 토월달에 태어났고 이게 토가 천간으로 투관됐어요. 그러니까 화신이나 원신이 여유가 있죠. 토월달에 태어나고 토가 나와서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등용도 안 돼 있죠. 진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가화에 해당하는 거죠. 일간이 에, 인성이 있으니까 갑이 나 갑기 합토해서 갑이 토로 변화하는데
거기에 변화가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가화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화신이 부족한 경우죠. 화신이나 원신이 월을 얻지 못하든지 천간에 투관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도 첫 번째, 세 번째는 충족됐으나 두 번째가 약간 부족한 경우죠. 또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충족됐으나 이 세 번째 것이 용을 얻지를 못했다. 용을 얻었다고 그래도 이렇게 정임 한 목인데 목을 금이 와가지고 그 화신을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안 변화지겠죠. 예, 그 얘기거든요. 이 한신이 와서 이 화의 기운, 이 변화의 기운에 스크래치를 낸다, 상처를 낸다. 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이의 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로 연간, 월간, 시간을 의미해요. 이 일간을 제외한 천간을 한신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요, 이 첫 번째처럼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이 되면은 진화라고 그러죠. 여기도 보면은 갑기와 토를 해서 갑에 근이 없죠. 이게 지인의 을목에 통분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인에는 아까 그 이 지인은 등용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평진전 입장에서 보면은 갑은 진에 통분하지가 못합니다. 적천수에서는 이 통분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지인은 이 등용 차원에서 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갑이 이 근이 없어요. 그리고 갑기합 토니까요. 토월 달에 태어나고 천간에 투가 투출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됐고요. 지인을 만나서 이렇게 등용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진정으로 일간이 합을 해서 변화됐다. 그래서 진화라고 그러죠. 요거는 아까 일간이 인성을 봐서 가화고요. 요것은 정임 한목인데 이 화신 또는 이 원신을 이 목인데 금극목을 해서 변화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주와 이쪽은 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일간이 근이 없죠. 진에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묘고고 이건 진은 등용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목이나 또 목월달에 태어났고 천간에 목은 다 있으나 이렇게 그 화신을 극하는 오행이 뜨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완벽한 조건에 모두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이렇게 화신을 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 어, 쟁합이나 투합이 돼서 그런 경우도 예를 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요, 그 유백운 선생의 그 원문을 보면요. 일간과 합오는 오행이 월간이나 시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월간이나 이렇게 시간. 여기도 시간에 있죠. 일간하고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이야기는 유백운 선생 표현에 의하면 연간하고 합을 해서 합화되지는 않는다. 그 요건도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 총합격 예를 보면요. 어김없이 일간이 시간이나 월간과 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화하고 가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 없습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 똑같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요, 어, 이게 그 자평진전 평주 설화금 선생 그 평주책에 나오는 건데요. 진정으로 변화를 하든 조금 가짜로 이게 가화든 모두 다 반드시 운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화가 된 경우 운에서 그 부족한 점을 제거하면은 진화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운에서 여기서 이제 병화가 와가지고 병신합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신금이 정임 한 목을 변화하는 그 화신을 극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진화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또요, 진화라고 그래도 운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은 그 발전이 거의 미미하다, 없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화, 진화, 크게 효과가 다를 것 같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요, 이 화신이 왕한 기운을 이렇게 이제 목이 되면은 목운이 와야 된다는 거죠. 대운에서요. 목운이나 수운, 인성운이 와야 기뻐한다는 거죠. 인성이나 비겁이 아름답다. 이 목을 그거거나 설계하는 것은 모두 싫어한다는 얘기죠. 기피한다. 종합격에서는요. 이게 원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디테일에 가면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어, 목운으로 강성하고 그럴 때는 인성이나 비겁보다는 이 설기되는 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인묘전이나 해묘미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지가 이건 좀 이따 이제 더 살펴볼 건데요. 원칙적으로 오행을 존중하는 편으로 운이 와야 좋다. 그러니까 수운이나 목운이나 그런 게 와야지 이 목을 극하는 금운이 오면은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극하는 운은 이른바 흉신이 되는 거죠. 이걸 전제로요. 이제 종합격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심 선생이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한 원문인데요. 종화가 격을 취하는 것이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종화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종합격. 척천수에서는 이것을 이제 화기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같은 것입니다. 화기격이나 종합격이나 이게 이제 종합격 이 화기격을 쓰는 사람들은 종제격, 종살격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화기격이라고 쓰는 거죠. 정임합, 화, 목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화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종합격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신 선생은 종합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합격의 요건이죠.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에서 그 나오는 것의 물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정임합이니까 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이 필요한데 그 목이 득시하고 승령해야 된다. 목이 시간이나 월에 통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지인의 이건 을목의 통근이라고 하죠. 을목의 역이죠. 지는. 간목의 근은 안 되죠. 이 자평진전에서는 그렇게 보죠. 적전수에서는 갑을목 모두 진에 통근한다. 그러나 지인은 등용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게 화출된 물건, 즉 화신 또는 원신이 시오고 월오고 이게 엔드냐 오어냐 그게 궁금한데요. 여기서는 오어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인데요. 가급적 월에 통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네 개의 지지 중에 북이나 방이 온전해야 된다.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임 한 목이면은 지지에 모두 온전하게 해묘미나 인묘전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행듣기 기억에서도 심 선생은 이렇게 온전하게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격의 인정 범위를 가급적 좁게 예이기 때문에 좁게 보려고 하는 심 선생의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춘월에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인묘월달이라고 하지 않고 춘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 등용 얘기를 하지 않고 춘월 그러면은 이게 진도 포함되죠. 이제 이게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정확하게는
이 요건으로 알아놓는 게 좋아요. 일조가 힘이 없고 이 화신 원신이 막강하고 원령과 천간으로 투했고 또 지인을 얻었다. 이렇게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스탠다드한 거예요. 신 선생은 이 외격을 가급적 좁게, 외격은 예외격이기 때문에 좁게 인정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온전히 이게 방국이 방합이든 삼합이든 온전히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거거든요. 춘월에 태어나면 즉 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은 아주 귀한 사주가 된다는 거죠. 아주 귀한 귀격이 된다는 거죠. 아주 크게 귀한. 봄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게 해월달이나 미월달에 태어나도 얘들도 역시 목의 지지다. 그래서 여기는 봄에 태어나면 최고 귀한 격이고 그 다음으로 귀하다. 이렇게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보면 이건 잠시 후에 서라고 선생이 정확하게 아주 잘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 사주죠. 이 사주는 최고 등급의 귀한 명이다. 귀한 사주다는 얘기죠. 정임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묘진 방합을 했고 이렇게 인묘월 달에 봄에 태어났고요. 천간에 이렇게 이게 훨씬 정이 한 목이니까요. 목이 투출이 됐죠. 양쪽으로. 그리고 진도 봤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목의 기세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로 설계해주면 좋죠. 그래서 우운의 시기를 보면은요, 변화하는 물건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임 한 목이니까요. 천간으로 간목이나 을목, 지지로 인목이나 묘목을 즐거운다는 거고요. 또 화신의 인수, 화신이 목이니까요. 인성이니까 수죠. 천간으로 임수나 개수를 의미하고요. 지지는 해수나 자수가 오면은 기쁘다는 거죠. 즉 화신 위주로 화한 변화된 오행 위주로 그걸 존중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재성이나 상관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목이 잔뜩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없이 재성이 오면은 이 식신이나 상관없이 이 목의 기세가 너무너무 왕성한데 얘네들 식상이 없이 재성만 딸랑 오면은 아, 질분탈이 일어나죠. 공급쟁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재성은 나의 목숨의 원천, 즉 양명지원인데요. 어, 내가 나의 그 목숨의 원천이 줄어드는 거죠.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행듣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목이니까요. 목 오행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극헌은 목을 극헌은 관과 살이 오면은 아주 불리하게 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행듣기격도 마찬가지고 이 종합격도 거의 그 운의 시기 판단에서 동일한 그 궤도라고 할까요? 동일한 논리가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 선생은 이렇게 보는데 비해서 서 선생은 이 자평진전 평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화라는 것은 종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간이 고약하다고 그랬으니까 종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거죠. 일간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종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해서 일간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종합격은 기명, 자기 명을 포기하고 이게 종어는 즉 이런 종제격이나 종살격과 다르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근이 하나도 없죠, 일간이. 그리고 일간이 이게 합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병화 나 안 할래. 화 하지 않고 나 금하겠다. 금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도 나 이제 목 하지 않고 나 이게 금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살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종제격, 재물의 종하는 거죠. 이렇게 관과 살이 혼잡되면 편화된다고 그랬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진영 논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나의 진영과 나의 반대 진영, 카운트파트는 아, 재성과 관과 관살과 인성이라고 했죠. 나의 반대 진영의 그 명칭은 다 정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반대 진영이 나한테 우호적이려면요, 나하고 음양이 달라야 나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요, 정관이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나와 음양이 같으면 칠살로 되는 거죠. 정편이 혼잡돼도 역시 이 칠살화가 되는 거죠. 반면에 나의 진영은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한 거죠. 음양이 나의 진영에서는 이게 제관인의 나의 반대 진영인데 제관인의 반대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관살입니다. 이 관살 입장에서 보면 반대 진영이 이거죠. 비겁과 식상이죠. 그래서요, 어, 관살의 반대 진영은 내 입장에서는 나의 진영이에요. 내가 이쪽 제관인과 싸우는 것은 반대 당과 싸우는 거고요. 여기서 경쟁하는 것은 그 당내 경쟁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나와 오행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합니다. 오행이 다르면 나한테 불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요, 비견보다 겁재가 나한테 불리하고 식상보다 상관이 나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진영이 관살이 이렇게 혼잡되면 평화된다는 논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재성은 정편의 구별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뭐 편재, 정재 구분 시력이 제로입니다. 인성도 거의 없는데요. 인성이 딱 하나 있다면은 편인이 도식하는 경우, 효신 탈식하는 경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빼고 인성도 정편의 구별시력이 거의 미약하죠. 그러나 관살은 구별시력이 매우 매우 크죠. 예, 그래서요.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은 이 종합격은 이런 종격과 다르다는 거죠. 나 이제 목 안 할래. 나는 이제 살 하겠다는 거죠. 금 하겠다. 나 화 하지 않고 금 하겠다. 그러니까 재물 따라간다는 거죠. 금 따라가고 여기도 금 따라가는데 이걸 이제 종살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간이 합을 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힘도 없거니와 합을 해서 그쪽으로 합하해서 변화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화는 이런 종격 얘네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화고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종화라는 그 명칭보다 화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적천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명칭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합어놓은 거는 다섯 가지가 있죠.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수, 무기합, 화. 아, 이것과 여기 정의합목에서 다섯 개의 격이 종합격 이것이다. 이것이 종합격이죠. 그리고 또다시 지인을 만나는 것이 요구된다, 필요하다. 여기서 지금 어, 아, 지금 심 선생은 요건으로 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의 한목에서 원령이나 시를 얻어야 되고 어, 이 삼합이나 방합이 온전해야 되고 봄에 태어나야 되고 요것만 얘기했지 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설하고 선생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난 천간합 시간에 상세히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기는 정입하면 이제 화기가 목이죠. 목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지지 기를 얻어야 된다. 목으로 변하려면. 그 더 중요한 것은 월이나 시를 얻어야 된다. 이게 엔드가 아니라 월, 시를 동시에 얻는 게 아니라 월하고 그랬죠. 이게 심 선생 표현에
모두 얻어야 된다면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든지 모두 다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모두 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글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월을 얻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기가 아까 유여하다고 그랬죠. 만일 월시에서 이 목기 여기는 정의음 한 목이요. 화기를 얻지 못한다면 절대로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의 한 목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임 한 목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인묘월 두 달에 태어나야 된다. 인월달이나 묘월달. 갑기합 토면은 반드시 이 토월달에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야 된다. 이거 훨씬 더 심 선생 표현보다 서 선생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요. 화출된 그 물건이 득시병령하여야 된다는 것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 득시병령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정임합해가지고 월이나 시에 통근을 해야 된다. 근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토월달에 했으니까 월시에서 이렇게 진술충묘가 되든지 목이면은 월시에서 월은 이제 임묘월달에 태어나고 그래서 이 표현만 봐도요. 또 그렇죠. 서 선생은 아니 심 선생은 국이나 방, 해묘이나 임묘진이 온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온전하게 있으면 기가 순이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맑을 뿐이지 조금 탁해도 괜찮다. 이것도 역시 심 선생은 이렇게 국이 온전하다고 온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묘미가 다 있어야 된다. 임묘준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서 선생은 심 선생보다 이런 외격을 그 접전수적 입장에서는 조금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월도 인월달, 묘월달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학위격 또는 종합격에서는 이걸 따라간, 이걸 이 요건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사주를 소생의 그 통변을 해보면요. 이 원리, 여기 진, 가로 나눴을 때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모두 해결됩니다. 그래서 천간합 시간에 소생에 이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신 선생은 조금 외격은 예외격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정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일행득기격에서도 해묘미 뭐 이렇게 임묘진 모두 다 나온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요. 서 선생 표현을 보면요. 또한 게다가 정임 한 목이면은 이게 미월에 태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심 선생이 이렇게 봄에 태어나야 되는데 정임합에서 해나 해월달이나 미월에 태어나도 역시 목의 지지다. 그래서 그 다음 등급으로 귀하다. 이거를 그렇지 않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조금 불완전하게 돼 있다. 예, 소생도 그거에 이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요. 이 화기가 이게 미월 달에 태어나면 이렇게 정임합해가지고 이게 미월 달에 태어나면 해묘미라고 그래도 이게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곤란하다는 얘기죠. 얘가 해묘미라고 그래도요. 일제 뭐 어, 이게 뭐 여기 뭐 임묘가 뭐 있을 수 없겠으나 아무튼 임묘진이니까 이게 해묘미가 돼가지고 미월 달에 태어나면 미는 정화의 여기 끼라는 얘기죠. 목이 아니라. 반대로 이게 무게 합화했을 때 이렇게 정임하면서 미월 달에 태어나면 얘들이 이게 여름인데
정화의 역이라 이게 안 바뀐다는 거지, 잘. 안 바뀌려고. 반면에 무기합화 이렇게 하면은요, 술월달이나 미월달에 하면은 이거는 술은 화고고요. 이건 화의 역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무기합화가 가능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술토나 미토는 모두 화토고 아주 그 조율한 토죠. 그랬어요. 그래서요, 얘네들은 본래의 기질을 억제해가지고 극제해서 화신으로 즉 이게 목이 화내가 되니까요. 화오행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심 선생이 해월달이나 미월달에 하면은 그 다음 이게 차등에 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 선생보다 서 선생 표현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 통변을 해보면 그게 더 어, 적합성이 타당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운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희운 운에서 그랬죠. 여기는 정임 목이니까 목운이 와야 되고 여기는 목의 인성이니까 수운이 와야 되고 이제 재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변화된 물건이란 정임한 목에서는 천간으로 간목이나 인묘다. 그런 종류니까 다른 것도 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목이 화다 그러면 화씨는 이제 화니까요. 천간으로는 병화나 정화고요. 지지는 사화나 오화가 되는 거죠. 인성이면요. 이게 정임합에서는 수 인수와 재관이라는 것은 목이니까 인성은 임계고요. 지지로는 해수나 자수가 되는 거고 재성은 목의 정임합의 목이니까요. 목의 재성은 무기토가 되는 거죠. 무기토와 진술증미 지지에서는요. 그리고 상관은 이게 식상을 의미하죠. 목이니까 병정화나 지지에서 사오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어, 평주를 정말 제대로 했죠. 이렇게. 그래야 이해하기 쉽죠. 대부분 이렇게 자평진전 원문을 해석을 이렇게 친절하게 한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이 초학자들이 아니 뭐 초학뿐만 아니라 영역 공부를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의외로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자평진전을 이해하기가. 그러나 이제 공부를 나중에 상당한 내공이 되면은 또 이 평주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거를 녹여서 이해할 정도가 되면은 자평진전 평주 하나 읽으면은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적천수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주로 거기까지 그 내공이 호강해 줄 때까지 도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 자기는 자평진전으로 사주를 본다고 이야기해가면서 격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황당하죠. 그리고 자기가 잡은 격이 자평진전에 입각한 격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소생이 보기에는 그건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거든요. 즉 자평진전을 제대로 이어지 못한 부분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예는 이제 시청자님의 그 질문한 그 사례에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이 위주로 이 종합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또 평주를 보면요. 이게 이게 정임합이니까 이제 화신이 목이죠. 화신 또는 원신이 목이죠. 이 화기는 또한 왕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운을 얘기하는 거죠. 왕한 경우는 설을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인묘진 이렇게 있고 목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설해 주는 것이 좋아요.
대운에서 갑목, 갑운이나 을운이나 인운이나 묘운보다 병화운이 오는 게 좋은 거죠.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죠. 약하면은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인묘진에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인성이나 비겁인 인성이면 이제 수운이죠. 수운이나 이렇게 목운이 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선하고 선생은 조금 이 화기격을 넓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행득기격의 논리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해보면 이 논리가 맞아요. 그 임상을 해보면. 그래서 그 희기를 살펴서 용신을 말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진실되고 확실하다. 뭐가 용신이 그렇다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임상을 해보면 이 말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소생도 이게 찬성을 합니다. 함부로 멋대로 인수가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니,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인수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목 위주로 해서 목이 더 좋습니다. 인성이 좋습니다. 여기 인수 수가 오면은 여기 화가 와야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목의 인성이면 수예요. 그러면은 수국화에서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예컨대 이 갑술 명주 요거죠. 요 명주에서는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봐서 그 막강한 빼어난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중 병화가 용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의 견해죠. 상당히 여러분들도 요 외격 파트는 주로 그래서 대부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평진전은 이 정격에 해당해서는 굉장히 정치하다. 반면에 이 적천수는 조금 치우친 사주나 이런 외격 파트에서 조금 더 정치하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심 선생은 가급적 외격을 조금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애자평을 보면요, 내격으로 21개의 격, 외격으로 23개의 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 합치면 44개의 격을 그냥 8개로 대폭 줄이고요. 외격도 극소수 9개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격의 분류 체계를 보면은 연애자평에서 내격이라고 한 것이 심 선생님, 즉 자평진전에서는 외격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심 선생, 즉 자평진전은 이 정격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정치하다. 적천수 이게 격공론에 있어서는 단연 탑 오브 탑입니다. 조금 이 외격 파트가 잘 안 다룬 그냥 그래서 이 외격을 맨 마지막에 잡격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평진전의 맨 끝부분에 얘기를 한 취지도 거기에 있어요. 그것도 심 선생이 외격을 바라보는 그리고 외격도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합격이다 이렇게 한 취지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외격 파트는 가급적 서선생 내지는 적천수적인 논리 아까 그 진가르 소생의 진간합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게 거의 스탠다드한 표현이에요. 이것으로 아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무난해요. 음, 여기까지 이상으로 이 종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원래는 이 종합격 다음에 시청자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시청자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